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법사위 국회 청문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자리에 굉장히 유명한 SNS 채널들을 그러니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세계적인 그 재벌 기업가들이 줄줄이 소환이 돼가지고 아주 쩔쩔매고 어려움을 이제 이렇게 질의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청문회 기간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연 변호사님도 그 기사 보셨죠?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기사가 크게 이제 이슈화되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까워서 네. 대화를 나눠보고 네, 싶었어요. 네, 네. 이게 청문회 이름이 아동학대와 관련한 네. 청문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와 아동 성착취에 네. 관한 성착취 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주제였더라고요. 네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인데, 네, 그렇죠. 많은 언론들이 사실 제 추측에는 미디어 쪽에서는 이 뉴스가 부담스러우니까 더욱 확대해서 이제 알리지 보도하기가 않고.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용히 묻혀가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에 좀 깊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바람을 네, 가지고 네. 보게 됐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그 처벌에 대한 요구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겠죠. 빅테크가 이렇게 발달을 하고 특히 온 전 세계가 SNS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공통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 SNS가 순기능도 있지만 이 어두운 기능으로 어떤 게 있냐면 아동들을 성상품화하고 아동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만들어서 이들을 범죄의 대상을 삼는다던가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살을 하게 되거나 이런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 피해자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 이번에 그 상원 청문회에서 나왔던 자료에 의하면요, 작년 한 해 동안 SNS를 통해서 있었던 아동 성착취에 대한 건수가 3,600만 건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죠. 엄청나는데 그 중에 2천만 건이 페이스북 메타라고 하는 이제 그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그렇죠. 전에도 계속 이제 MBC에서 방영을 했지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우리나라 정말 많이 쓰는 카카오톡에 네. 저도 보는 범죄들의 변론하는 범죄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쓰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네네, 봅니다. 네. 이거를 카카오톡 나이 제한 있는 거 아세요? 오픈 그렇죠. 채팅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 부모가 이걸 신청을 해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성년자들한테 성인들이 미성년자인 것처럼 그리고 동성 미성년 예를 들어 언니인 것처럼 초등학생인데 나도 동네 초등학생 언니야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 피해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것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네.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카카오톡 쪽에 항의조차도 지금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범죄가 너무 누적돼가지고 그런 대기업 플랫폼 오너들을 불러가지고 상원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네. 우리나라도 좀 더 적극적인 대응 체제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넘어가야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통신이 굉장히 발달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도 휴대폰 들고 있으라고 휴대폰 뺏지 말라고 인권위에서 또 권고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손에 다 휴대폰이 들려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SNS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충분히 그러니까 좋은 기능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이미 선례가 있는 것처럼 이런 나쁜 기능들이 악영향을 끼치고 아이들을 범죄의 대상이나 범죄 현장에 사실 자기도 모르는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거나 중독이 되거나 이런 모든 아주 그런 어두운 면에 아이들이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는 것을 그걸 알면서도 이거를 침묵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그래서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이번 참에 좀 찾아봤어요. 유튜브는 사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성인 인증이 필요하도록 하는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일반 컨텐츠는 나이 제한 없이 유튜브 키즈로 좀 특별히 설정하지 않으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적인 무슨 컨텐츠 이런 거를 특별히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성인 인증을 받도록 그 기능을 제한하더라도 그게 다 걸러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청소년, 미성년자들이 키즈 채널만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무제한한 거의 그 정보를 보게 되어 있는 상태를 이걸 왜 시스템으로 걸러달라라든지 컨텐츠에 나이 제한을 걸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거에 규정으로 엄격한 심사를 해달라든지 우리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고 못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우리 아이만 아니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SNS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서는요, 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내 아이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케이스만 있더라도 부모들이 그걸 이렇게 좀 협력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가에다가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달라는 조치를 그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조금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내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요.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혹시 범죄자가 되는 경우에 미성년자라도 부모에게 통지하지 않고 조사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선 변호도 있잖아요. 피해자 국선 변호도 있고 부모에게 통지하지 않기를 원하는 예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부모 모르게 조사가 마치고 심지어 피고인이 되어도 아이의 수사, 재판까지 맞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 진짜 너무 심각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언제 법정에서 엄마 법정에 갑니다 라는 얘기로 갑자기 들려오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영상물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아이들의 휴대폰을 사실 아이들보다 휴대폰 못하는 부모님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완전한 검사가 가능한지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그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미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할 수 있어야죠. 있고요. 심지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좀 자유로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규제를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했나? 왜 안 하나? 이런 뉴스를 보고도 우리는 어떤가? 라는 걸 연결을 왜 안 시키나? 그쵸. 이게 미국의 일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페이스북에서 우리 아이 사진이 지금 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 유튜브 하셨던 엄마들이 나중에 다 지우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희 변호사들은 사실 개인 휴대폰에는 아이들 사진을 안 올리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우리 변호사들 이제 업무 지침서 중에는 국선 변호 하게 되면 업무폰을 따로 만들고 이제 그걸로 연락해라. 거기에다 개인 정보를 올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아예 지침서에 올라올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제는 우리가 개인이 조심하는 것보다 그 선행되어야 될 국가가 사회가 기업이 조심해 주어야 할 부분을 좀 추려서 요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당연하죠. 그 미국 청문회에서도 많은 그 빅테크 플랫폼 운영자들이 비난을 받았던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너희는 어린이들을 상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비즈니스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유저들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되어서 정말 연간 3,600만 건의 아동 성착취물이 SNS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예방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너무 작았다는 거죠. 정말 시장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아동의 성 부분을 시장으로 보고 어떤 카테고리화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들도 성을 누릴 자유가 있어 라는 얘기를 심지어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괄적 성교육을 그러면 그 반대로 아이들이 성을 누리고자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반대의 측면이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들이 저걸 니즈가 있어. 그럼 그걸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니즈가 우리는 반대로 아이들을 너무 과도한 자유주의에서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가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거지만 아이들에게 이걸 자유를 주면 반대로 기업에서는 이 시장을 공략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대한다면 의도하고 그런 일들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연 변호사님 의견인데 저도 듣고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만화나 영화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에서는 이제 많은 사회의 요구가 아이들에게 너무 자유스러운 성문화나 폭력문화로부터 보호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야만 그 제품을 산다라고 하면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보호 정책을 쓰겠지만 자유롭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기업에서도 그걸 통한 파생 상품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겠죠. 머리 아파지네요. 심각하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빅테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가치관의 문제랑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정하고 요구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거야. 우리 애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만 시켜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뒤로는 계속 엄마들의 열심 있는 노력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빨리 이런 문제들이 시급하게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정말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국민들이 같이 마련하는 그런 일들이 빨리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